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오나래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중복조합이에요. 중복조합. 성취 기준을 보시면 중복조합을 이해하고 중복조합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뭔지를 알고 나서 공식을 배우고 공식에 대입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이제 흐름일 것 같아요. 일단은 중복조합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성취 기준 되니까 이해를 해볼게요. 중복이다. 겹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겹치기 오케이. 자, 이번엔 조합이다. 순서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순서가 중요한 거는 순열이죠. 줄 세우기, 짝 맞추기 이런 건 이제 순열이고 조합은 순서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다. 다만 이 조합이라는 단어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어요. 그쵸? 컨비네이션의 약자 C를 이용해가지고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선택만 해놓는 줄 세우지 않는 그런 경우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 순열과 마찬가지로 조합으로 중복 조합을 유도를 하게 될 거예요. 중복 조합의 기호를 배우고 나서 걔를 C로 바꿔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시게 됩니다. 중복조합을 교과서에서는 아이스크림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봅니다. 언니가 이제 동생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 앞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초코맛 아이스크림 2개랑 체리맛 아이스크림 1개 사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이거 어쩌건 막 주워 담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왔더니 언니가 야, 너 내가 사오라는 거 사왔어? 그래서 응, 언니. 초코맛 아이스크림 1개랑 봉지에서 이제 꺼낸 거예요. 체리맛 아이스크림 1개랑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저 밑에 또 있어. 초코맛 아이스크림 1개 이렇게 사왔어. 그랬더니 언니가 야, 이 멍청아. 내가 초코맛 2개, 체리맛 하나 사오라 그랬지? 아니죠, 그쵸? 자, 지금 언니가 초코 2개, 체리 하나 사오라고 했는데 동생이 초코 하나, 체리 하나, 초코 하나 사왔어요. 이 2개 같은 상황입니까? 혼나야 돼요? 아니잖아요. 같은 상황, 동생 맞게 사온 거 맞잖아요. 이런 상황이 바로 중복조합이에요. 순서와 관계없고요. 뽑은 거 또 뽑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중복조합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이제 많이 맞닥뜨리시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조합인지 잘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중복조합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공식도요, 모양이 예쁘지가 않아가지고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고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은 공식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모양대로 상황을 맞춰가지고 만들어가 볼게요. 23쪽 하단, 그러니까 오른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중복조합의 공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한 칸 내려가 볼게요. 어디 갔니? 여기 보시면 중복조합의 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는 조합은 조합인데 그런데 뽑은 거 또 뽑아도 괜찮은 중복조합의 수. 일단은 H를 이용해가지고 N개 중에서 R개를 중복해서 택할 거예요 라고 나와 있고요. 선행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얘를 조합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앞쪽에 이 모양 좀 보세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 어머,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건데 뽑는 개수는 똑같은데 앞쪽에 이거 뭐냐고 이거. 그래서 이거를 유도하는데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보려고 해요. 괜찮으시죠?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상황을 가지고 중복조합의 공식을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아래쪽에 중복조합의 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조합은 조합인데 중복조합이에요. 일단은 N개에서 R개를 택한다라고 했을 때 뽑는 숫자 R은 변함이 없는데 보이세요? 지금 C 앞쪽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크게 확대해서 써보면 이렇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이런 숫자가 나와 있어요. 선행을 이미 하신 분들도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유도하는데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식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2쪽 위쪽으로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대로 한번 다시 올라가 봅시다. 자,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중복조합이다. NHR이라고 쓰시고 조합을 이용할 건데 얘가 이제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 숫자가 지금 알파벳 따로 숫자 따로 모아서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요거예요. 근데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n 다음에 r 하고 빼기 1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상황으로 그대로 생각을 하기로 해요. 아이스크림이 아까 종류가 뭐가 있었죠? 자, 바닐라, 초코, 체리, 민트. 바닐라, 초코, 체리, 민트. 뽑은 거 또 뽑아도 상관없어요.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 뽑는다고 할까요? 한 6개 정도 뽑는다고 할까요? 그럼 얘를 H로 나타내게 되면 4개 중에서 6번 뽑는 거니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이 공식대로라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n 더하기 r 10이에요. 거기서 1을 빼요. 이제 9가 돼요. 9C6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왜 나오는지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4종류의 아이스크림 중에서 6개를 막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바닐라 1개, 초코 1개, 체리 2개, 민트 2개 이렇게 뽑아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냥 원하시는 대로만 해보세요. 사실 저는 초코 맛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닐라 0개, 초코 6개 이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체리 0개, 민트 0개. 또는 바닐라 2개, 초코 2개, 체리 2개, 민트 너무 미안해요. 자, 바닐라 1개, 초코 1개, 체리 1개, 민트 3 이렇게 살게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수많은 경우 나오고요. 이런 경우를 빠짐없이 다 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제 얘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되는 거지. 한번 보자. 근데 이걸 우리가 빠짐없이 다 세는 것은 사실은 가능은 하지만 조금 번거롭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사장님, 바닐라 1개, 초코 1개, 체리 2개, 민트 2개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기호로 간략하게 나타내도 사장님이 좋을 수 있거든요. 주변이 좀 시끄럽거나 그럴 때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사장님, 이게 동그라미 하나가 아이스크림 하나라고 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동그라미 하나가 아이스크림 하나다. 사장님, 바닐라 하나요. 그 다음에 초코요. 근데 여기다 아무런 표시 없이 이렇게 쓰게 되면 바닐라인지 초코인지 헷갈리잖아요. 영역을 구분해주면 어때요? 이렇게요. 슬래시 이런 걸로. 괜찮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초코 1개지. 끝. 체리 2개요. 그리고 민트 2개요. 이런 표현 어때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게.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도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바닐라 0개요. 이거 어렵네. 얘부터 해볼까? 바닐라 2개, 초코 2개, 체리 2개, 민트는 안 사요. 그냥 두시면 돼요. 그래요? 바닐라 1개, 초코 1개, 체리 1개, 민트 3개요.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바닐라 0개면 안 하고 그냥 슬래시 하면 없다는 뜻이죠. 초코 6개요. 그리고 체리 안 사고 민트도 안 사요.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기호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괜찮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이 이 쪽지 받는 게 엎드려가지고 막 고를 때는 더 나을 수 있어요. 바닐라가 먼저인지 뭐 초코가 어디인지 생각할 필요 없이 이 표를 딱 보고 첫 번째 칸에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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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포장하기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이 기호도 합리적인 기호가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기에서 상황을 정리를 이제 해보자. 거의 다 왔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쓴 한글과 숫자를 병행해서 쓴 요런 표기에서 요런 표기로 넘어왔거든요. 이 표기에는요 4가지 케이스밖에 쓰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맞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당연하지. 아이스크림 몇 개 사기로 했으니까 6개. 동그라미가 어디서 오냐면 여기서 와요. 빨간색으로 표시. 동그라미 여기서 옵니다. 아이스크림이 6개.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공통적으로 또 칸막이가 몇 개가 있냐면 총 3개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왜 3개지? 왜 3개냐면 아이스크림이 처음에 몇 종류였으니까. 4종류. 우리가 얘를 4종류로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는 슬래시 칸막이가 4개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3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요? 4개 있어도 5개 상관은 없는데 최소한 필요한 양은 3개라는 거야. 아이스크림 4종류니까 4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하다? 3개 필요하다. 괜찮니? 칸막이가 여기서 나온다고요. 4개.
4종류였기 때문에 칸막이는 사실은 4개가 아니라 3개 되죠. 아이스크림 6개로 뽑기로 한 거는 뭐 이렇게 되고. 소름 끼쳤니 지금? 왔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이스크림 4개 중에서 6개를 뽑기로 했어요. 그래요? 둘이 더하면 얼마지? 10. 거기서 하나 빼면 얼마야? 9.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또 하나는 선생님이 아까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편의상 NR1 썼지만 실제로는 N에서 1 뺀 거다. N에서 1 뺀 거다. 4에서 1 뺀 거다. 맞지? 소름 끼쳤어요? 아직이에요? 그럼 또 가볼게요. 자,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야. 이대로 이제 놓고 이제 끝내면 수학에 일가견이 없는 학생들은 헷갈릴 수 있어.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얘들아 집중하세요. 지금 동그라미가 6개, 슬래시가 3개 있는 이 상황을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하튼 총 9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총 9개의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아이스크림을 어디에 놓을 건지만 결정을 할 거야. 아이스크림 몇 개 산다 그랬지? 6개. 괜찮아요? 예를 들어 나는 순서 상관없어. 여기 이렇게 놓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빈자리엔 뭐가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슬래시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바닐라 3개, 초코 2개, 체리 안 사고 민트 하나 사는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정해진다고요. 어떻게 하면? 9자리 중에 6자리를 택하면. 그럼 이 9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이스크림 6개와 아이스크림 종류 4종류에서 1 뺀 거. 왜? 4종류 표현하려면 칸막이 몇 개 필요하니까? 3개. 아이스크림 6개, 칸막이 3개. 합쳐서 몇 개? 9개 이렇게 된다고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런 사람 꼭 있을 수 있죠. 선생님, 아까 총 9개 자리에서 아이스크림 놓을 자리 6자리 정하신다고 했는데 칸막이부터 놓으면 안 돼요? 돼요. 칸막이부터 놔도 됩니다. 아무렇게나 놓으셔도 나머지 자리에는 다 아이스크림이 들어가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바닐라 1개, 이제 이해되세요? 초코 1개, 체리 3개, 민트 1개 이렇게 놓는 경우의 수가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배웠어요. 얘는 지금 9개 중에서 칸막이 먼저 놓는 거고 얘는 9개 중에 아이스크림 먼저 놓는 건데 9C3이나 9C6이나 같다고 우리 조합 단원 할 때 얘기했어요. 그래요? 5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나 제일 먹고 싶은 거 2개 고르는 거나 먹기 싫은 거 3개 골라내는 거나 경우의 수는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경우가 되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공식을 유도할 때는 여기에 좀 집중하고 싶어서 여기 R 변함이 없어 라는 얘기를 하게 하고 싶어서 통일해가지고 6으로 놨어요. 여기 6으로 놓고 6으로 놓고 괜찮으실까요? 얘가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이 영상을 한 번 더 돌려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요. 이게 왜 나오는 것인가? 4종류를 표현하기 위해서 칸막이 3개 필요해. 3. 그리고 몇 개를 아이스크림 6개의 자리는 정해져야 되니까 6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9 나온다라는 사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런데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경우의 수,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다 라고 쓸 수가 있대요. 얘가 이제 이렇게 문자로 나와서 그런데 숫자로 나오면 그 다음에 계산하시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와볼까요? 9C6, 9C3 같죠? 987, 321 얘가 3이 있고 4가 있고 84 되겠네요. 맞나요? 3, 4, 12. 괜찮을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가가지고 우리 예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문제 유형을 좀 익혀볼게요. 문제 1번인데요.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 1번에 1번만 아이고 아까 저 아이스크림 사는 거랑 이제 비슷하게 한번 가볼게요. 2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바닐라 하나, 초코 하나 이렇게 있고요. 총 5개의 아이스크림을 사려고 한다. 종류가 2개이기 때문에 5개의 아이스크림을 살 건데 누가 바닐라고 누가 초코인지 구분 짓기 위해서 경계선이 몇 개 필요하다? 1개 필요하다. 그쵸? 2종류니까 반으로 딱 가르기 위해서 1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총 요소가 몇 개 있는 거야? 6개가 있어요.
그래요? 6개 중에, 자, 6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중에 6개 중에서 아이스크림을 어디 놓을 것인가 결정을 하시고요.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자연스럽게 슬래시가 쳐지면서 바닐라 2개, 초코 3개 구입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된다. 다시 한번. EH5거든요. 둘이 더해서 1 빼시는 거예요. 6 나오죠. 6C5와 같아진다. 얘가 이제 조합의 수기 때문에 6C1과 같아지고 결국은 6개 중에 1개 택하는 것과 같아져서 6가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 천천히 해보실 분들은 멈춰서 해보시고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해볼게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요? 3가지 되겠네요. n 플러스 r 8이죠. 거기서 하나 빼가지고 7c4 뭐 계산량 비슷하지만 조금 낮춰서 이렇게 뭐 7c3 765 321 이렇게 지워서 3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다. 계속 이제 자신감이 붙었으면 밑으로 내려가시는 거고 여기가 이해가 안 됐으면 위로 올라가서 한 번 더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시원이는 문제 2번. 시원이는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려고 한다. 사과, 오렌지, 배, 감 4종류 아이스크림 4개랑 똑같죠. 그죠? 4종류 중에서 8개를 산대요. 그런데 얘 보세요. 각각의 4종류의 과일은 각각 8개 이상이고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과일만 주구장창 8번 사도 괜찮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과가 조금 찌그러지고 조금 동그랗더라도 그냥 같은 사과로 보자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과 1, 사과 2, 사과 3 이렇게 놓지 않겠다는 거야. 번호를 붙이면 순혈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뽑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가볼게요. 종류가 총 4개예요. 4종류 중에서 8개를 산대요. 이 문제를 보고 식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50% 정도는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을 딱 보고 n 더하기 r 마이너스 여기까지 나오면 60%. 자, 11C 8 이거 11C 3거 같잖아요. 좀 편하게 할게요. 11, 19, 3, 2, 1, 3, 5, 5, 3, 15, 16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오케이, 좋았어. 거의 감이 왔어. 그랬더니 예제 1번 딱 보세요. 수학은 이런 식이야, 그쵸? 얼추 알았다 싶으면 전혀 다른 유형이 나와가지고 또 열받게 하잖아요. 자, 예제 1번. 자, 이거 얼마 없어요. 스티커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뭔 방정식 괜찮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정식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5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갑자기 우울해져요. 그쵸? 힘을 내세요. 자, 1번.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5인데 얘네가 모두 음이 아닌 정수래요. 정수, 우리가 첫 시간에도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0이 있어요. 음이 아닌 정수라는 얘기는 0, 1, 2, 3, 4 이런 아이들로 끼워 맞춰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5, 0, 0, 4, 0, 1, 4, 1 이런 방법도 있긴 있어. 그런데 우리 지금 원하는 건 이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상의 전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 해가 돼야 되는 아이들이 3개가 있잖아요. X가 있고 Y가 있고 G가 있어요. 얘를 주머니 안에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X, Y, G. 얘네가 되게 많아요. 내지는 하나 뽑은 다음에 X라는 걸 확인하고 다시 넣는 거예요. 수학에서 이제 비보건 추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인하고 넣고 확인하고 넣고 그러니까 X를 뽑은 다음에 다시 넣을 거니까 또다시 X를 뽑을 수 있죠. 그래요? 중복을 허락하네.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뭔 얘기요? 자,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하나 딱 뽑았더니 X가 나왔어요. 그래요? 또 하나 뽑았더니 X가 나왔어요. 또 하나 뽑았더니 Y가 나오고 하나 더 뽑았더니 X가 나오고 하나 더 뽑았더니 Y가 나온 거예요. 나 몇 번 뽑을 거냐면 5번 뽑을 거야. 왜냐면 5번을 뽑아가지고 X가 3번 나왔거든요. X3이라고 하겠어. Y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어요. Y2라고 하는 거예요. G는 몇 번 나왔어? 한 번도 안 나왔어. G를 0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음이 아닌 정수해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얘를 x가 뭐다, y가 뭐다, g가 뭐다 짜 맞추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머니 안에 x, y, g 세 개의 문자가 들어있고 얘를 계속해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뽑는 거죠.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문자가 있어요. 몇 번 뽑냐면 그래요. 5번 뽑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x만 5번 나오죠. 그럼 그것에 대한 정수에는 5, 0, 0이 되는 것. x 한 번, y 한 번, g 3번 나온다. 1, 1, 3이 되는 것. 누가 먼저 나오느냐는 관계없어요. 총 몇 번 나오느냐 조합이 중요하죠. 중복 조합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둘이 더해서 1로 나누고 1 빼고 이렇게 7C2 7, 6, 2 21가지.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문제 3번도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문제 3번. 어머나, 이번에는 문자가 총 몇 개야? 4개예요. 그러니까 재빨리 생각을 해야 돼. 주머니 안에 누구누구 들어있는 거야? X, Y, W, G. 총 4개의 문자가 들어있어요. 거기서 뽑습니다. 막 뽑는데 총 몇 번을 뽑아야 되겠어요? 그렇지, 10번.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쵸? 4개의 문자 중에서 10번 뽑는구나. 그래서 x가 만약에 10번 다 나오면 x를 10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0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이런 상황. 얘가 13C 10. 13C 3과 같겠죠. 13, 12, 11, 3, 2, 1. 어떡하지? 이렇게 되나요? 26이네요. 26. 286. 26. 괜찮으시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얘들아, 중요한 거는 지금 답이 얼만지도 이제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이 바구니 상황의 상황을 인지하고 이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해. 그리고 나면 공식에 대입해서 이 밑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요. 예제 1번에서도 이 상황을 보시고 주머니 속에서 뽑아야지, 여기까지가 포인트예요. 이 아래쪽으로 이 계산들은 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연습하시면 되는 거고 이 문제를 보고 이 식을 뽑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좀 익혔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유형이 또 나오죠. 스트레스. 자, 이번에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가 아니고요. 양의 정수의 개수래요. 양. 그럼 1번이랑 달라지는 건 뭐냐면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누가 빠져야 된다는 거? 0이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양의 정수니까 1이나 2나 3이나 4 이런 아이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5인데 그런데 얘네가 아까처럼 0이면 곤란하다. 괜찮아요. 얘도 간단합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주머니 안에 X, Y, G 3개의 문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처럼 X만 5번 나오고 Y나 G는 한 번도 안 나와서 5, 0, 0이 되는 그런 케이스는 있으면 안 된다. 그래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한 번도 안 뽑히는 애들은 있으면 안 된다. 어떡하지? 그래서 한 번도 안 뽑히면 안 된다고? 그럼 아예 처음부터 느낌 와요? 하나씩 뽑고 가면 어떨까? 뽑았다고 칩시다. 자, X, Y, Z를 하나씩 뽑았다고 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X, Y, Z가 모두 1인 거죠. 1, 1, 1. 총 다 더해서 5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요거 3개 더하면 3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더 필요해요?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 더 필요해. 맞아요? 그래서 이 3개의 문자 중에서 몇 번을 더 뽑냐면, 당연히 2지. 2가 더 필요한데. 맞아요? 이제부터는 x만 나와도 상관없어. x가 2개 나오잖아요. 여기다 2를 더 줘서 얘를 3, 1, 1, 2라고 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3개 중에서 2개를 뽑았는데 x 하나, g 하나 나왔다? 그럼 요렇게 더 나왔단 얘기잖아요. 그럼 그때는 2, 1, 2가 되는 거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얘가 둘이 더해서 1을 빼니까 4C2, 4, 3, 2,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화면을 멈춰놓고 예제 1번에 2번을 한 번 더 보시고요. 괜찮으시면 아래로 내려가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양의 정수의 개수다. 마찬가지로 x 4개를 더한 것이 10이 나와야 되는데 x, y, g, w가 모두 0이면 안 돼요. 한 번도 안 뽑히는 문자가 있어서는 안 돼. 그런 경우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주머니 안에다 x, y, g, w를 넣고 일단 한 번씩 뽑았다고 치는 거죠. 괜찮으세요? 그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개를 더해서 10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씩 줬으니까 요거 다 더하면 4인 거 보이세요? 그럼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더 필요한 거예요? 6이 더 필요해요. 6개 뽑아야 돼. 괜찮으세요? 자, 4개 중에서 6개를, 요 4개 중에서 6개를 더 뽑는 거야. 그래서 x가 6개 나오면 얘가 7로 변하는 거지 뭐. 괜찮아요? 그렇죠? x 3개, y 3개 나오면 얘가 4, 4 이렇게 변하는 거지 뭐. 그래서 얘가 정리를 하게 되면 2이 더하고 1 빼고 9c 6, 9c 3, 아까 9873이 나왔는데 이거 84 되나 봐요. 그쵸? 4, 84, 8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다. 가장 기초적인 지금 포맷이고 이런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학력평가에도 굉장히 많이 조금씩 변형해가지고 4점짜리 기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유익하게 알아두시면 유익하니까 복습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예제 2번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거 여러분 경우의 수에서 비슷한 문제 풀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경우의 수 단원 공부를 하실 때요. 이 문제 풀고 나서 한 4분 정도가 이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다.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이렇게 구하는 거 신기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x 플러스 y와 a 더하기 b 더하기 c, p 더하기 q 더하기 r 이것을 전개하게 되면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얘네 각각에서요. 그쵸? 여기에서 우리가 x, y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래요. A, B, C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P, Q, R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 나오는데 각각의 가로 안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곱한 것이 항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18개가 나온다.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X 뽑고 B 뽑고 P 뽑았다. 그러면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이 X, B, P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었거든요.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 여기서 풀어봤던 거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4개. 이렇게 해놓고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이제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이 문제를 봤으니까 H를 이용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만약에 시험에서 만났다? 그럼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중복순열인지 중복조합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기로 하겠어요. 지금 이 문제랑 예제 2번이랑 경우의 수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눈이 있다면 차이점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교실이라면 친구들이랑 막 자유롭게 떠들면서 자연스럽게 발견을 해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선생님이 알려드려 볼게요. 지금 각각의 가로 안에 얘들아 이쪽 문제는요. 여기는 X나 Y가 들었고 여기는 A와 B와 C가 들었고 여기는 P와 Q와 R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얘랑 선택되어진 문자들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쵸? 왜냐면 가로 안에 들어있는 문자들의 종류 자체가 다르니까 여긴 X, Y 들었고 A, B, C 들었고 P, Q, R 들었고 그래요? 중복을 허락하지 않겠어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중복되는 경우가 나오질 않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예제 2번은 다르다는 거지. 가로 안에 보시면 A, B, C 여기서 우리가 셋 중에 하나 택하면 A나 B나 C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택하게 되면 A나 B나 C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도 A나 B나 C가 나와요. 이거는 내가 중복을 허락해 줄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4차, 4번 뽑겠죠. 여기서 문자를 뽑게 될 때 원하든 원치 않든 중복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중복을 허락을 할 거야. 중복이 떴으면 그 다음에는 순서가 중요한지 않은지를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서 A 뽑고 B 뽑고 A 뽑고 A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을 다 곱할 거잖아요. 전개할 거니까. 그러면 얘네를 다 곱하면 이렇게 된다고. 괜찮으시죠? A 세개 B 한 개, A 세제곱 B 나온다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뽑다 보니까 여기서 A 뽑고 여기서요. 아이고. 자. 여기서 A 뽑고 여기에서 이제 얘가 A를 또 뽑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중복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B, 여기에서 A 이렇게 뽑은 거야. 분명히 선생님이 뽑은 거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그렇지만 얘가 뽑은 것도 얘네를 다 곱하게 되면 A세제곱 B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요? 어느 주머니, 몇 번째 주머니에서 누가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 곱한 결과가 같아집니다. 이거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조합인 거지.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쵸? 누구를 먼저 뽑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A세제곱 B가 나왔거든요. 조합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다들 처음 보신다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어요. 그쵸? 자,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구조를 봅시다. 가로 안에 문자가 4개가 있고요. 얘네를 4차식으로 전개한다는 거는 4번 뽑아가지고 걔네를 곱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주머니. 전 주머니를 좋아해요. 주머니 안에 A, B, C가 3개 있는데 하나 뽑은 다음에 걔를 다시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숫자라도 계속 연속적으로 막 뽑을 수 있는 복원 추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4번 뽑겠다고요. 괜찮죠? 중복을 허락할 거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A, B, C 3개를 가지고요. 4번 뽑는 거예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둘이 더하고 1 빼니까 6C 4. 괜찮죠? 간단하게 6C 2 해가지고 6, 5, 2, 1 15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됩니다. 서로 다른 항이 15개가 나와요. 괜찮으세요? 자, 따라하기 가셔가지고 직접 해보셔도 좋고 바로 풀어보셔도 좋고 가볼게요. 비슷하죠? 가로 안에 A, B, C 3개의 문자가 있고 6번 6차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거예요. 6제곱이니까. 그래, 주머니가 있다고. 자, A, B, C 3개의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서 6번 뽑는 거죠. 중복 허락해서. 그러면 A만 6번을 뽑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A의 6제곱. 괜찮아요? A 2개, B 4개 뽑으면 A제곱, B 4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가지고 6개를 뽑습니다. 둘이 더해가지고 1 빼죠. 8C6. 다시 얘기하면 8C2. 얘가 8, 7, 2, 1, 4, 7에 28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문제 5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5번 봅시다. 문제 5번. 시간을 한 2분 정도 드려볼게요. 문제 5번 같이 풀어봅시다. 100원짜리 동전 7개를 100원짜리 7개 서로 다른 4개의 저금통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또 각 저금통에 적어도 동전을 1개씩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문제가 2개예요. 생각 없이 읽어보시면 하나인 것 같은데 첫 번째 동전 7개를 4개의 저금통에 넣는 경우의 수를 하나 구하고요. 두 번째, 각 저금통에 적어도 동전을 하나씩은 넣어서 빈 저금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첫 번째 케이스는 빈 저금통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의 저금통에 7개 다 몰아 넣어도 괜찮다. 그런데 두 번째는 빈 저금통이 없게끔 골고루 동전을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죠. 2개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문제를 보시면 숫자가 2개 나와요. 우리 이거 중복 순열할 때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7개의 동전을 4개의 저금통에 넣는다. 그럼 이제 초보자들은 헷갈린다고요. 그래요? 이제 숫자가 2개 나왔으니까 7H4 아니면 4H7인데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뽑는 주체가 누구인지, 선택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하는 물건이 누구인지를 판단을 하시면 돼요.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을 거냐? 그러면 지금은 주체가 동전인지 돼지 저금통인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돼지가 주체라고 생각해보자. 돼지가 주체가 되어서 동전을 7개 꺼내는 거야. 그럼 이거죠. 7개 중에서 4개 꺼내는 거. 자, 첫 번째 돼지가 나와가지고 동전을 하나 꺼내요. 하나 넣어서 이제 자기 등에다 넣는 거지. 두 번째 돼지가 저금통이 나와가지고 등에다 넣고, 맞아요? 세 번째 돼지가 나와서 넣고, 네 번째 돼지가 나와서 넣고, 그 동전 3개 남았잖아요. 어떡하냐고. 이거 아니라고요. 그쵸? 이게 아니고, 동전이 주체가 됩니다. 동전이 주체가 되어서 이거 좀 웃기지만 저금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맞아요? 첫 번째 동전이 나와가지고 어느 돼지 저금통으로 들어갈까?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요? 7개가 차례차례 이제 순번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이거예요. 4H7. 4개 중에서 7번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4H7이라고요. 얘는 10C7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10C3이 됩니다. 이거 자주 나온다, 그쵸? 19, 8, 3, 2, 1. 얘가 4가지, 3가지, 120가지가 나오게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각 저금통에 적어도 동전을 하나씩은 넣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아까 풀어봤던 문제. 요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의미 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 양의 정수. 요거 풀 때 어떻게 했었냐면 1씩 줬잖아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도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일단 하나씩 넣고 시작하면 어때요? 자, 동전이 7개가 있는데 빈 저금통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동전을 여기다 하나씩 넣어주는 거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4개의 저금통 중에서 3번을 선택해가지고 그럼 지금부터는 한 저금통만 계속 뽑혀도 상관없죠. 7개의 동전 넣기로 했는데 이미 4개, 하나씩 4개를 넣었어요. 그럼 몇 개를 더 넣어야 돼요? 3개. 그래서 식이 4H3 됩니다. 만약에 회색만 주구장창 뽑혔어요. 여기에다 3개 더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여기 회색 1개, 분홍 1개, 파랑 1개 나왔다? 그러면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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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되는 거지. 경우의 수를 구해보시면 6C3 다시 얘기하면 65432 이렇게 되나요? 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대요. 자, 아래쪽에 생각을 넓히는 수학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답지에도 풀이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풀어봤던 요 위에요. 예제 2번이랑 비슷한 유형인데 조금 달라요. 살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항이 지금 x제곱이랑 x랑 상수항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나는 한 3등급 이상에 도전하고 싶다 하시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어보시고 답을 맞춰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밑에 설문지에다가 한번 멘트 달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스스로 확인하기 26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스스로 확인하기 해가지고 뒤에까지 영상을 다 이제 촬영을 해서 이걸 편집을 했더니 58분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변 선생님들한테 상의했더니 선생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애들이 되게 싫어하니까 애들 괴롭히지 말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촬영한 것을 중복조합 1차시 분으로 하고요. 약간 또 내용을 보강해서 중복조합 2차시로 문제풀이 하는 것만 뒤에 따로 올릴게요. 그것도 한 3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해해 주시고 오늘 수업을 요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스스로 확인하기랑 저 뒤에 35쪽에 이제 대단원 종합문제 있잖아요. 거기까지 쭉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시간 수업을 들으시는데 이거 어제 했던 건데 오늘 한 것처럼 선생님이 오락가락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